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리따님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리따님. 안녕하세요. 리따님 너무 반갑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현실 공포 쪽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리따예요. 이번 이야기는 N년차 귀족이었던 저의 한국에 사는 친구가 회사 생활 중에 겪은 섬뜩한 일이 있다고, 어쩌면은 좀 흔할 수도 있지만 또 절대 흔하지는 않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제보를 해준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똘순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 똘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구직을 했었어요. 똘순이가 사실 학사 시절에는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거의 매 학기를 전액 장학금,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었고, 네. 성격도 똑부러지고 생활력도 강해요. 근데 키가 조금 많이 작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똘순이 본인 기준에서는 좀 유일한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주눅들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이렇게 당차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학교도 우수하게 졸업을 했고 또 자격증도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은 다 따놨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정도면은 바로 취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직시장에 뛰어든 거죠. 근데 똘순이가 한 3, 4년 가까이를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근데 얘가 좀 눈이 높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원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서류는 대부분 다 붙었는데 면접을 보거나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는 다 자기 키 때문이다. 자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뭐 키가 좀 작다고 하기로서니 키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원했던 기업들한테 똘순이가 인재상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취직은 안 되고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해 가면서 부모님한테도 또 이제 신세 지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당당했던 친구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그 시기에 정말 기쁘게도 어느 회사에서 최종 채용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이었고 페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똘순이는 뭐든지 오케이였기 때문에 자기도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학생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진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소속되지 못했다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좀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최종 합격 연락이 똘순이를 그 불안감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날 통장에 얼마 안 남은 알바비로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부모님한테 고기를 이렇게 구워드리면서 취직했다고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 효도할게요. 첫 월급 타면은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얼마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똘순이가 하게 된 업무는 일반 사무 직무였고, 이 사무실에는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사무실에 똘순이처럼 일반 사원 몇 명하고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여자 직원 비율이 좀 많이 높았다더라고요. 그 과장님하고 어느 사원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였대요. 근데 첫날 느낀 게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더래요. 다들 첫 출근한 똘순이한테 막 우르르 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반갑다고, 우리 잘 지내봐요 이러면서 엄청 친근하게 대해줬다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사실 알바를 좀 많이 하기는 했어도 대부분 이렇게 편의점이나 1인 테이크아웃 커피숍 이런 데서 했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무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들 너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거기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무실이었는데, 똘순이가 막내니까 보통 점심 주문은 막내들이 한다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는 대리님이 우리 막내 뭐 먹고 싶냐고 이러면서 똘순이한테 무조건 제일 먼저 물어보고,
똘순이가 아주 간단한 업무 이런 거 하나만 완성을 해도 다들 막 박수를 치면서 천재다 천재, 어쩌다가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어 이러면서 기분 좋은 말장난도 자주 했었다더라고요. 그게 좋기는 한데 살짝은 인위적인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똘순이는 아주 순조롭게 그 회사에 녹아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명 조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게 회사를 좀 다녀보니까 사무실에 유일하게 되게 조용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갑순이라는 직원이었는데 여직원이었고 거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똘순이가 첫날 자기소개할 때 빼고는 얼굴을 한 번도 비추질 않더래요. 가끔 탕비실에 갈 때나 화장실을 갈 때 빼고는 거의 안 일어나고 출근도 제일 먼저 하고 퇴근도 제일 나중에 해서 얼굴 볼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혼자 싸오는 건지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먹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 혼자 먹고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사람들이 사적인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이야기꽃이 막 필 때에도 갑순이는 그냥 오롯이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사람들도 갑순이를 별로 신경을 안 쓰더래요. 일부러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누구 하나 가서 이렇게 말을 걸거나 점심 같이 먹자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고 진짜 투명인간처럼 아하. 그렇게 사무실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대하고 갑순이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런 직원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대요. 이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다들 서로 이렇게 잘 대하고 막 들어온 나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아무도 갑순이한테는 관심을 안 줄까? 그리고 갑순이는 왜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고 저렇게 혼자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집단 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또 똘순이는 막 들어왔고 뭔가 눈에 띄거나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또 아무도 갑순이를 신경 안 쓰고 말도 안 걸고 이러니까 똘순이도 자연스럽게 갑순이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조금 지나는 동안 똘순이는 아무래도 그 갑순이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하루는 점심 다 먹고 쉬는 시간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배 직원한테 은근슬쩍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저기 혹시 갑순 씨는 왜 저희랑 같이 점심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했더니 선배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좀 끌다가 갑순 씨 좀 이상한 소문도 있고 근데 똘순 씨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갑순 씨가 왜 저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이러고 얼버무리더래요. 근데 사실 똘순이가 보기에는 갑순이가 외모도 좀 예쁘장하고 되게 여성스럽게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크게 사고친 게 아니면 원래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혼자가 될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표정도 항상 무표정하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옆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갑순이를 안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하루는 똘순이가 용기를 내서 갑순이한테 다가갔다고 합니다. 저기 갑순씨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안 바쁘시면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말을 걸었대요. 뭔가 네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내가 왔다 이런 티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을 걸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업무 중에 모르는 게 있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걸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눈이 동그래져갖고 똘순이를 천천히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요? 이랬대요. 근데 그때 똘순이가 좀 아차 싶었던 거예요. 바빴나 보다. 괜히 말 걸었다. 내가 귀찮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바쁘시면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 안 바빠요.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살짝 웃었대요. 엄청 귀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갑순이 옆에 의자를 끌고 가서 그때 처음으로 갑순이한테 일도 좀 배우고 얘기도 좀 해봤다고 해요. 근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사람이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뭐 목소리나 제스처가 좀 작긴 한데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람 같았대요. 성격도 솔직히 좀 좋아 보이고 똘순이는 의외로 뭔가 좀 과하다 싶고 살짝 이렇게 억지스럽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이 갑순이랑 얘기하는 게 좀 더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였대요. 갑순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는 동안 똘순이는 업무 좀 알려달라는 핑계로 자주 갑순이랑 왕래를 했고
혼자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는 갑순이랑 좀 같이 밥을 먹고 싶어서 가끔은 똘순이도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곤 했대요. 근데 그렇게 갑순이랑 조금 가까워지나 싶을 때쯤에 다른 직원들이 살짝 불편한 기색을 표하는 것 같았대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서 대리님이 똘순씨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은 똘순이가 갑순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날이었대요. 똘순이가 대리님 저 다이어트해서 샐러드 싸왔거든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대리님이 살짝 그래? 하면서 아니 똘순씨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막내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맨날 메뉴도 먼저 물어봐주고 나름 똘순씨랑 잘 지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똘순씨는 우리랑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는 게 좀 불편한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사실 똘순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갑순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어서 가끔 밥 같이 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대리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대리님이 그래 똘순씨 다이어트가 뭐가 중요해. 가뜩이나 똘순씨 조그매갖고 살 더 빠지면 날라가서 안 돼. 오늘 우리 짜장면에 탕수육 먹자. 우리랑 같이 먹자. 똘순이가 거기서 저 그래도 도시락 쌌으니까 도시락 먹을게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네, 익살스럽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은근히 갑순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하는 거를 좀 차단하려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갑순이 옆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직원이 똘순씨 뭐 모르는 거 있어? 똘순씨 업무는 내가 더 잘 알아. 나한테 물어봐. 왜 엄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맨날. 갑순씨 귀찮겠다.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대놓고 갑순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은근하게 갑순이를 좀 고립시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그런 거를 못 본대요. 저도 똘순이의 그런 성격은 몰랐는데 그런 걸 못 보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 생각에는 아니 여기 다 성인이고 대부분 결혼해서 어린 자녀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정하고 뭐 한 명 이렇게 따돌리는 것도 아니고 딱히 갑순이가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나 과거에 갑순이랑 다른 직원들이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갑순이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무실 사람들 붙잡아다가 다 같이 잘 지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갑순이랑 잘 지내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좀 웃기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똘순이는 어쨌든 막내고 사무실 내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병아리였기 때문에 혼자서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 끝나고 갑순이랑 사적으로 술이나 한 잔 마실까 한 거예요. 네, 회사마다 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 회사는 약간 사내 메신저라든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아직 직원들 인사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다른 직원들 연락처는 다 있는데 갑순이 전화번호나 이 카톡 이런 거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똘순이는 미운 털 박히기는 싫고 대놓고 이렇게 갑순이한테 말을 걸기는 좀 눈치가 보이니까 이 메모장에다가 오늘 저녁 8시에 사거리 앞에 똘비 포차에서 소주 한 잔 어때요? 똘순이가 이렇게 적어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갑순이 책상 위에 쓱 놔두고 갔다더라고요. 그날 다들 퇴근을 하고 똘순이는 8시가 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조금 뻐기다가 8시에 보자고 했던 포차에서 기다렸대요.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갑순이는 안 나타났다더라고요. 그래서 갑순씨도 내가 다가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보다.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는데 누가 뒤에서 저기 이러더래요. 갑순이가 온 거죠.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늘 술을 갑순이가 산다고 했대요. 이렇게 둘이 드디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이 영화 보셨어요? 진짜 재밌던데.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 갈 때쯤에 갑순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똘순씨 먼저 말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러더래요. 똘순씨가 뭐 물어본다고 말 걸어줬을 때 회사에서 진짜 얼마 만에 말을 해본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가끔 저랑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해주고 해서 고마운데 근데 자꾸 나한테 다가오면 회사 사람들이 똘순씨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좀 미움받고 있거든요. 이랬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옳다구나 싶어서 아니 그래 저 진짜 궁금했어요.
갑순 씨한테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대놓고 싫다고 하든가. 왜 은근히 그렇게 소외시키고 그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다 큰 어른들이 도대체 왜 그런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랬대요. 제가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다들 지금 똘순 씨한테 하듯이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제가 좀 내성적이긴 해도 제 생각에 제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문제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한 1년 전부터 사람들이 저를 좀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거나 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셔서 근데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기도 하고 당장 일을 관두면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꾸역꾸역 다니고 있기는 한데 가끔은 좀 힘들고 그래요, 뭐 이러더래요. 근데 똘순이 너무 가여운 거죠, 갑순이가. 회사 사람들도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이렇게 하면서 딱히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들 진짜 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갑순이가 나한테는 마음을 좀 열었나 보다. 그래도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를 보면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갑순이가 나이도 똘순이보다 한 살 어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하면서 토닥토닥 위로해줬다고 해요, 똘순이가. 괜찮다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라도 갑순씨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갑순이가 똘순씨는 참 착한 사람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나 때문에 혹시 사무실에서 눈치밥 먹고 막 미움털 박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는 그냥 말 걸지 말아달라고. 그냥 가끔 오늘처럼 일 끝나고 그냥 저녁이나 한 번씩 같이 먹어요 우리 그러더래요. 참 나보다도 어린데 속도 깊다 안쓰럽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둘이 그날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술도 들어가고 말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었대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날 거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갑순이는 집이 회사 근처라서 금방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갑순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둘이 이렇게 늦은 밤공기를 맞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갑순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똘순이는 그 근방에서 택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똘순씨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난 쪽을 확 쳐다보니까 그 여초 사무실에 과장님을 뺀 유일한 젊은 남자인 철수 직원이 서 있었대요. 여기서 이 철수 직원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키가 180 이상, 아주 훤칠한 외모에 뭐 너무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은 잔근육하고 딱 벌어진 어깨가 너무 매력적인 너무나도 똘순이 이상형이었던 잘생긴 남자였대요. 사실 입사 첫날부터 똘순이는 철수를 마음에 콕 이렇게 점찍어 놨다고 해요. 근데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 사무실에 똘순이랑 갑순이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직원분들이 다 기혼자셨다더라고요. 만약에 철수한테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만 없다면 똘순이한테도 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일 적응하랴 갑순이도 좀 신경 쓰랴 철수랑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조용히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거기서 철수랑 딱 마주친 거예요. 막 철수가 똘순씨 밖에서 보니까 되게 반갑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근처 살아요? 이렇게 철수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순간 술도 좀 취해 있었고 반사적으로 아니요. 저 오늘 갑순씨랑 술 한잔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갑순씨랑 의외네. 갑순씨랑 점심도 좀 먹고 하더니 친해졌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 똘순이가 이 사람도 혹시 갑순이를 별로 안 좋아하나? 잠깐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진 않겠지. 철수도 그냥 다른 직원들 눈치 보느라 갑순이한테 가까이 못 가는 거겠지 싶어서 네. 저 얘기해보니까 갑순씨랑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앞으로 가끔 이렇게 퇴근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철수가 그 잘생긴 얼굴로 땅긋 웃으면서 늦었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 혼자 나와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택시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요. 하더니 똘순이 옆으로 바짝 다가왔대요. 그때 똘순이 심장이 터질 뻔했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린라이트인가? 너무 떨려갖고 술도 다 깨고 어버버버 하는 새에 택시가 와서 철수가 똘순이를 택시를 태우는데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님 목적지까지 잘 좀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말을 했대요, 철수가.
그리고 또 곧바로 똘순이 카톡으로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걱정되니까 도착하면 연락 한번 남겨줘요. 이렇게 보냈더래요. 얼굴, 키, 몸매 다 완벽한데 젠틀하게까지 하니까 똘순이가 안 반할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철수랑 좀 가까워졌대요. 똘순이가 원래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에스프레소를 좋아한대요. 근데 탕비실에 캡슐 머신 같은 게 있잖아요. 오전에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곤 했는데 젠틀한 철수 씨가 또 그런 걸 캐치해가지고 사무실 사람들이 못 보게끔 서류 같은 거 건네주는 척하면서 에스프레소도 몰래 건네주고 했대요.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똘순이는 지금 이 상황이. 철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이거는 나를 챙겨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쯤에 갑순이랑도 사무실 내에서는 일체 말도 안 하고 어울리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횟수가 이제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거나 술 한잔을 하는 일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는 그렇게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일이 뭐냐면 그렇게 갑순이랑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가 되면 항상 똘순이가 갑순이를 집까지 바래다줬다고 하거든요. 가까우니까 다 근처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늦어져서 택시를 타던지 아니면 조금 일찍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딱 돌아서면 항상 철수를 그 근처에서 마주쳤다는 거예요. 매번 마주쳤대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갑순이랑 만날 때마다 집에 가려고 하면 철수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철수는 되게 반가워하면서 나도 집이 여기 회사 근처라서 여기 근방을 자주 산책을 하는데 우리 되게 자주 보네요. 너무 좋다. 막 이런 말을 하곤 했대요. 똘순이는 입이 귀에 걸리죠.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한날은 드디어 철수가 똘순이한테 퇴근하고 뭐 해요? 하면서 자기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올 게 왔다 한 거죠. 그날 같이 식당에 가서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철수가 근데 똘순 씨 요즘에도 갑순 씨랑 자주 만나나 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철수 씨랑 저랑 길에서 마주칠 때 대부분 갑순 씨랑 약속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 자주 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철수가 뭔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똘순 씨, 회사 사람들이 갑순 씨를 왜 피하는지 알아요? 갑순 씨 귀신 보잖아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에? 갑자기 웬 귀신? 이랬대요. 그랬더니 똘순 씨 몰랐죠?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 그래, 갑순 씨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귀신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릴 줄을 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귀신도 붙이고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죠? 이러더래요. 아니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귀신을 보는 것도 놀랄 얘긴데 귀신을 부리는 거는 또 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귀신을 왜 붙여요? 이게 무속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믿기 힘든 얘기기도 하고 적어도 똘순이가 아는 갑순이는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재미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똘순이가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갑순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도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거 진짜라고. 철수 본인은 입사한 지 이제 1년 차인데 철수도 처음에는 똘순이처럼 갑순이가 혼자 있는 게 좀 안쓰러워서 몇 번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좀 다가가 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동안 가위를 엄청 심하게 놀렸다는 거예요. 갑순이랑 거리를 좀 두고 나서는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다른 사무실 사람들도 다 갑순 씨랑 말 몇 번 섞었다가 귀신 보이고 밤에 시선이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갑순 씨를 기피하는 거라고. 갑순 씨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똘순 씨가 나중에 갑순 씨한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해주는 말이에요. 갑순 씨 좀 조심해요 이러더래요. 근데 똘순이는 아무리 철수가 좋아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일단 똘순이는 자기한테 지금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갑순이랑 지금 나는 사이도 좋고 네. 갑순이도 이 막막한 회사 생활에 그래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똘순이를 엄청 믿고 의지하는 게 느껴졌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갑순이도 속을 좀 터놓을 수 있는 비밀 친구가 생겨서 그런 건지 묘하게 사무실에 있을 때 사람이 살짝 이렇게 밝아지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무표정으로 자리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던 갑순이가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사무실 안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업무 중간에 이렇게 똘순이랑 카톡으로 막 장난도 주고받으면서 피식피식 웃기도 했던 거죠.
똘순이 입장에서는 그게 참 보람찼대요. 적어도 똘순이는 나한테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갑순이를 멀리하기는 싫었대요. 근데 또 철수는 나름대로 자기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대충 네, 참고할게요.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갔다더라고요. 네, 갑순이한테 혹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사실 여부도 안 물어봤대요. 좀 개소리 같아서. 그래서 이후로 철수가 몇 번 더 똘순이한테 갑순이에 대해서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약간 경고 같은 거를 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네네 이러고 넘어갔대요. 근데 철수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짜치긴 했는데 근데 이 외모가 너무 완벽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빵긋 웃어주면 금방 잊혀지고는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날도 똘순이랑 갑순이랑 퇴근하고 술 한잔을 걸치고 조금 늦게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술집에서 나오기 전에 화장도 이렇게 꼼꼼히 고쳤다더라고요. 왜냐면 철수를 마주칠 게 뻔하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게 평소처럼 갑순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택시를 타던 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에 어김없이 철수가 저 멀리서 똘순씨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다가오더래요. 한 손에는 안개꽃다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웬 꽃이에요? 하니까 아니 우리 여기서 자주 마주치잖아요. 왠지 오늘도 똘순 씨를 마주칠 것 같아서 오다가 샀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서 방긋 웃더래요. 완전 스윗바이잖아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고맙다고 이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그날은 철수가 분위기가 조금 달랐대요. 똘순이를 한동안 말없이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똘순씨, 나 오늘 똘순씨랑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은데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일까요? 이랬대요. 갑작스럽긴 하죠. 갑작스럽긴 한데 솔직히 둘 다 20대 중후반 청춘인데 마음만 맞으면 안 될 건 없잖아요. 똘순이도 철수를 속으로 너무 흠모하고 있었고 또 술도 한잔 했고 하다 보니까 둘이 합의하에 안개꽃다발을 들고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방을 잡고 준비 단계는 생략을 하고 똘순이가 이렇게 안 보는 새에 안개꽃도 이렇게 침대 모서리마다 이렇게 흩뿌려놨더래요.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이 남자. 그때 둘 다 나체 상태였겠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잠시 똘순이가 철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었대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철수가 똘순이한테 내주고 있던 팔을 똘순이 목 위로 이렇게 감싸듯이 접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근하고 단단한 팔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쯤에 똘순이가 조금 답답함을 느꼈대요. 팔을 좀 세게 감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똘순이가 철수씨 목 막혀 힘 좀 풀어요 했는데 아무 대답 없이 점점 세게 쪼르더래요. 그래서 철수씨 숨을 못 쉬겠어요. 힘 좀 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데 철수는 힘을 풀 생각이 없어 보였대요. 점점 세게 쪼르면서 숨 막혀? 숨 못 쉬겠어? 어때? 직접 느껴보니까 힘들지. 난 너 때문에 숨이 막혀. 이러더래요. 이게 팔을 너무 세게 쪼여서 똘순이가 대답을 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계속 콜록거리면서 발버둥을 막 치고 있는데 철수가 막 이상한 말들을 하더래요. 안개꽃 꽃말이 뭔지 알아? 죽음이야. 나 진짜 너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 똘순이는 참 눈치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 내가 갑순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지. 왜 내 말을 말같이 안 들어? 내가 우스워? 갑순이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인 작품인지 네가 알아? 알 리가 없지. 멍청한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나는 갑순이가 행복하면 숨이 막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 들어봤어? 사람을 진짜 괴롭게 만들려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돼. 이 세상에 혼자여야 돼. 그게 작품이야. 이랬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똘순이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대. 숨이 막혀서. 근데 이게 사람이 나체 상태에서 그런 위협을 받으면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수가 계속 하는 말이 갑순이는 부모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유일하게 세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여기 지금 이 회사인데 여기서도 혼자여야 진짜 괴롭지 않겠어? 내가 갑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갑순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순간이 나한테는 작품이고 사랑이야. 너같이 멍청한 년이 알 리가 없지.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랬대요. 그리고 내가 왜 내 급에 맞지도 않는 너랑 짝짝꿍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사무실에 애딸린 유부녀들 되지도 않는 귀신 얘기 해가면서 갑순이랑 말도 못 붙이게 해놨는데 네가 뭔데 눈치 없이 자꾸 갑순이랑 내 사이에 끼어드냐. 갑순이는 혼자 불안할 때
완벽하다. 제발 되도 않는 오지랖 불리지 말고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마. 네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지 똘순씨? 하면서 팔을 풀어줬대요. 똘순이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은 거예요. 그런 동안 철수가 또 덧붙인 말이 똘순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합의하에 여기 들어온 거잖아. 그치? 내가 오늘 했던 얘기 흘려듣지 말고 앞으로 처신 잘해. 만약에 오늘 일 갑순이 귀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너도 갑순이도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못할 것 같아? 나 돈 많아. 대한민국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오늘 좋은 수업 들었다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처신 잘해? 하면서 빵긋빵긋 웃더래요. 그렇게 잘생겨 보이던 그 얼굴이 그때만큼은 악마가 있으면 이런 얼굴일까 싶었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갑순이는 입사한 지가 1년 반, 철수는 입사한 지 1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철수가 입사하기 전에 갑순이는 여느 다른 직원들처럼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철수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갑순이를 점점 피하게 된 것 같다고 했거든요. 철수가 갑순이를 아주 비틀리고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근데 도대체 철수의 정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자기가 돈도 많고 뭐 자기 다 할 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무실에 유부녀들 이렇게 몇 명하고 뒤에서 양다리 세 다리를 막 걸쳐가지고 갑순이에 대해서 약간 귀신을 본다느니 귀신을 붙인다느니 뭐 이런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리고 근데 그중에 누구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갑순이한테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너 진짜 귀신 봐? 뭐 너 진짜 귀신을 부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게끔 뭔가 그 유부녀들이랑 저기 직원들이랑 잠자리 같은 걸 해가지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갑순이한테 못 다가가게끔 한 것 같았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도 꼭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잠자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됐을까 싶기는 한데 그 미친놈 속을 자기가 어찌 알겠냐면서 자기한테도 한 짓만 봐도 일단 잠자리부터 가지고 일을 꾸미는 놈 같아 보이니까 하여튼 철수가 했던 말들을 유추해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았다고. 그리고 갑순이한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실을 사실 갑순이가 철수한테 직접 말했을 것 같지 않대요. 아마 뒷조사를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갑순이랑 저녁을 먹든 술을 먹든 갑순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매번 철수를 마주쳤던 것도 아마 갑순이 집 주변을 맨날 어슬렁거리는 건지 아니면 스토킹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다더라고요. 하여튼 그 길로 그 똘순이는 철수한테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날 밤에 새벽에 바로 퇴사 문자 하나 띡 보내고 한동안 집에서 못 나왔대요. 그리고 갑순이한테도 사실 그날 철수랑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갑순이한테 장문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갑순이를 포함한 모든 회사 사람들 연락처, 카톡, SNS 다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세상이 무서웠대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 방에 둘이 그렇고 저렇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혹시 촬영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상상도 못한 미친놈이니까 내가 갑순이한테 사실을 알린 것 때문에 나 뭐 촬영했는데 너 이거 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날 협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겁도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년을 집에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약이었는지 시간이 지나서 정신과도 다니고 하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더 이상 근데 어떤 조직 문화에 취직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냥 어느 작은 카페에서 다시 알바를 시작해서 좋은 사장님 덕분에 지금은 지점을 몇 개 만든 카페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경험이 있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제보해 주기를 요청했어서 이족이었던 제 지인의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 독특한 사람들 많다, 진짜. 어떻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와, 어떻게 진짜 그러지? 그게 사랑이라잖아요. 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지인이 그 숙박업소 방에서 철수한테 들었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좀 고어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어린애들 장난 같은 사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자기야 사랑해 뽀뽀 쪽 이런 거는 사랑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주 극한으로 몰아넣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를 바라볼 때 그게 정말 사랑이다. 그게 내 작품이고 내 이유다. 내 인생의 이유. 근데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시선이 달라버리네. 생각하는 게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어이. 진짜 이상 성향. 소름 끼치더라고요. 오늘 리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 이렇게도 소름이 끼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구나. 사랑이라는 시선이 달랐을 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리따님께서 그래도 이야기 전달을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잘 해주셔서 이거 지금 막 어질어질하네요, 진짜로.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리따님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자, 리따님의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사람이 무서워지는 이야기에 플러스 아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났을 때 그때 오는 공포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리따님의 이야기에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비 리따 검색하셔서 이런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